오늘 이제 마지막 연자는 이 조선일보의 김철중 의학 전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시고 석박사는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그 언론인으로서의 상은 뭐 거의 다 받으신 것 같고 2014년부터는 그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으로 계시고 오늘은 초고령 사회와 비대면 의료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초고령 사회와 비대면 의료입니다. 아까 홍시호 교수님 말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정말 중요한 초고령 사회를 잊고 지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과연 비대면이랑 코로나랑 초고령 사회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1950년대 이탈리아의 그 잡지의 일러스트입니다. 70년 전에 이런 상상을 한 거죠. 지금 생각, 야 이런 거 이제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상상력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공익 포스터인데요. 다 큰 대학생이 이렇게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 거를 영웅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새로운 상상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일 한 번에 오는 팬데믹의 변화고요. 새로운 21세기 출발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들을 우리는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초고령 사회를 이제 맞이하고 있죠. 현재 우리가 15%니까 고령 사회로 갔고요. 25년에는 20%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2038년은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건 뭐 뻔히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2015년 통계인데 아까 베이비붐 세대가 대개 이 50대, 60대 초반에 다 몰려 있죠. 이게 이제 앞으로 15년 후에는 다 일로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한국 사회 변화가 오겠죠. 그래서 과연 이런 지금 우리 포스트 코로나 같은 메가 트렌드랑 초고령 사회가 만났을 때 지금의 삶의 방식과 지금의 의료를 계속 가져갈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의료,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우린 진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만 비대면 진료나 뭐 무슨 교육들은 다 원격으로 하고요. 근데 원격 모니터링, CCTV, VR 이런 거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센서 테크놀로지, 오게 하는 것보다 방문 시스템, 텔레메디신, 그다음에 고령자에 대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확대, 그다음에 밀집과 분산의 조화, 지금까지 이렇게 몰려 사는 형태, 주거 형태를 좀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 고령자가 병원을 다 정리해서 병원이 국가 의료비는 폭증하고 고령자 고립돼서 사회 전체가 다운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고령사를 만들고 고령자를 살던 곳에 살게 하고 사회 참여, 세상이랑 연결시키는 것들을 해야 되는 목표이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랑 초고령 사회가 만나서 해야 될 방향이 저는 이 디지털 의료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커뮤니티 케어,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움직이는 작동 방식은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복지 테크놀로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 비대면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테크놀로지가 동원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초고령 사회에 디지털 시니어 사회로 갈 거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웰페어 테크놀로지, 에이징 프렌들리 엔바이러먼트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우연치 않게 미리 했던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르웨이를 한번 가봤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런 복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시니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가 프로젝트로 해서 시작을 했죠. 이헬스라든지 엠헬스, 뭐 텔레헬스, 이 소셜 케어 다양한 방법들을 한 곳에 다 포털 형태로 모아서 고령자들한테 제공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퍼스널 커넥티드 헬스 앤 케어가 단지 테크놀로지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하고요. 이 안에는 이런 세이프티, 엠파워먼트 장비들, 그다음에 리모트 케어, 어시스트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호스피탈 앳홈 테크놀로지, 웰페어, 웰빙 테크놀로지가 총 망라해서 동원이 되는 겁니다. 리모트 케어 어시스턴트를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소셜 온라인 프로젝트를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노르웨이 약 30개 기업이 다 참여한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코로나를 맞으면서 굉장히 더 탄력을 받게 된 거죠. 일상에서 쓰는 사례들인데요. 이게 이제 소셜 온라인에서 쓰이는 건데요. 이게 이 고령자들한테 주는 컴퓨터입니다. 바탕화면을 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흔히 쉽게 쓸 수 있는 것들만 딱 나오는 거죠.
아이패드들을 나눠주는데요. 아이패드를 다 고령자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이제 들고 다니면서 하게 되는데 아이패드 첫 화면은 뉴스 화면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회적 뭐를 이슈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나이 드신 고령자한테 주는 전화기죠. 이렇게 이걸 큰딸 사진을 누르면 큰딸한테 연결되고 손자한테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복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웰페어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한 것들이죠. 뭐 TV 모니터도 이런 식입니다. 그거의 핵심은 원격으로 다 이 환자의 삶을 리모트 모니터링하고 도와주자는 겁니다. 이거는 문의에 설치된 센서인데요. 그래서 센서를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이걸 세팅해 놓으면 그 사이에 나가면 알람이 울리고 그 알람인 보건소 같은 헬스케어 센터로 간다. 헬스케어 센터는 24시간 운영이 되는 거죠. 24시간 응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상황이 아닌 거죠. 나갈 상황이 아닌데 나갔다 그러면 알람이 울리고 간다고, 그리고 보호자한테도 연락이 되는 거죠. 출입구를 들어오면은 현관문인데요. 이렇게 밖에 누군가 오면은 안에서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가나 시계가 있어요. 이건 이제 고령자 프렌들리 엔바이러먼트입니다. 그래서 요 18평짜리 아파트인데 시계가 15개 정도 있어요. 그냥 눈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하잖아요. 오늘이 수요일인지 오늘이 목요일인지 휴일인지 잘 모르잖아요. 몇 시인지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도 의도된 인테리어죠. 그다음에 이제 로케이션 추적기 원하면,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다. 로케이션 추적기를 이제 설치를 해주고요. 로케이션 추적기 중에서 하이 리스크 그룹은 그걸 누르면은 헬스케어 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헬스케어 센터에서 24시간 응대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이 사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폴다운 했는데 이걸 눌러서 로케이션이 추적이 됐고 119랑 와서 달아난 케이스고, 여기서 노르웨이 신문에 크게 소개된 사례이고, 그다음에 이제 CCTV가 갈수록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방인데요, 폴다운을 다 감지할 수 있답니다. CCTV가요. 그리고 CCTV를 1, 2년 쓰면 이 사람이 걸음 보행 속도도 다 1년 전 보행 속도랑 2년 전 최근의 보행 속도 뭐 이런 것까지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답니다. CCTV로. 그러니까 이 안방에서 이 사람이 폴다운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CCTV에서 센서를 해가지고 또 헬스케어 센터로 연락이 되거나 119로 연락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약 먹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나이 드시면 그러면 약을 뭐 아침에 7개, 막 점심에 2개, 저녁에 막 헷갈려서 약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요양사가 와가지고 그 한 달치 약을 잘 이렇게 안에다가 이제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딱 누르면은 그 약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을 안 가져가면 또 알람이 울리고, 이런 게 이제 다 웰페어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다 약의 시간대에 따라서 약을 먹는 시간을 다 이렇게 해놓고 세팅해 놓으면 자동으로 그 약이 다 나오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딱 내려오면은 이 센서가 딱 느껴져서 이것도 바닥에, 화장실 바닥에 불이 켜지는 거죠. 고령자 친화 환경이 새로운 학문인데요. 그러니까 학문 자체가 있습니다. 에이징 프렌들리 엔바이러먼트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게 침대가 있으면 머리맡이잖아요. 그래서 딱 일어나면 화장실이 보여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 안방을 갔더니 우리 아버지는 딱 일어나면 저쪽 장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딱 일어나면 화장실이 보이게. 그리고 저게 딱 저걸 밟으면은 이 밑에 바닥등이 자동으로 딱 켜지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에이징 인바이러먼트인데요. 퓨즈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양쪽에 수건을 일부러 아주 선명한 색을 쓰는 거죠. 이 하얀 곳에 흰 수건을 고령자들이 못 찾는, 세면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제 에이징 프렌들리 인바이러먼트 인테리어들이고요. 그다음에 냉장고를 못 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특수 센서를 설치해서 손가락을 살짝 당기기만 해도 냉장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들 화재 관리를 위해서 이게 스탠드형 스프레이 거죠. 물이 그냥 쫙 감지해가지고요. 여기서 폭탄 터듯이 여기서 따는데, 다 옛날 주택 일반 천장에서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스탠드형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재미삼아서 찍었는데, 이거는 이제 고령자용 소파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여기에 싹 들어가서 저걸 딱 하고 있으면은 기분이 편안해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시면 시계가 여러 군데 곳곳에 있고요. 이게 여기에 앉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앉으라고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앉았을 때 부엌이 보이고 현관이 보이고 안방이 보이고 제일 자기 삶에 보이는 곳에 앉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주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노인홈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일본 경우인데, 노인홈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곳곳에 이제 호출과 테크놀로지가 연결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노인홈이 아마 웰페어랑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가장 잘 발달돼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24시간 호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근데 물을 40분 이상 계속 쓰면은 알람이 울리고 그 직원이 달려오게 돼 있죠. 그다음에 물을 12시간 안 써도 알람이 울리고 직원이 되고. 그건 자기 세팅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스피커폰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누르면 거실에서 스피커폰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는 이제 올해부터 원격 진료를 국가가 하는 거죠. 헬스케어 센터에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이제 원격 진료를 하는 겁니다. 일본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원격 진료를 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데요. 영상 통화로 이렇게 의사는 환자의 데이터를 쫙 보고 같이 영상 통화를 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환자의 헤모글로빈 A1C의 변화라든지 혈당이 체크된 것들 이런 것들을 환자들이 다 입력을 하면은 이 안에 다 자동으로 해서 볼 수가 있죠. 트렌드를 보면서 할 수가 있죠. 근데 원격 진료를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영상 통화하는 게 아니라 이 원격 진료에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여기서 모든 데이터들을 관리해주고 아까 우리가 본 미국 사례처럼 조병 교수가 보여준 미국 사례처럼 여기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트렌드를 보여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한 전화 진료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받아 적고 뭐라고요? 뭐 하면서 이렇게 막 받아 적고 뭐 종이에다 쓰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거의 임시 수준의 어떤 진료를 한 거죠. 실제로 원격 진료를 하면 이런 원격 진료 툴을 갖춰야 된다는 게 이제 일본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 원격 진료 회사들이 지금 7, 8개들이 성업 중이고요.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굉장히 체계적인 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 대면 진료하는 것보다 더 이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원격 진료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시스템과 툴을 갖추고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고 안전하고 효용성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일본에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새로운 의료인데 이건 심장내과인데요. 환자가 심부전으로 퇴원을 하면은 전자 체중계 설치해 놓습니다. O2 뭐 측정하는 것까지 다 설치를 해주고 그걸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4번 하루에 2번 체중을 재도록 돼 있는데 4번 연속 체중이 늘었으면은 카디올로스티가 가보는 겁니다. 가서 에코를 다 노트북 갖고 다 에코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체열하고 뭐 갈 수 있는 장비들이 20몇 가지가 넘습니다. 갖고 다닐 수 있는 장비가.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방문 진료를 심장내과 의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에 없는 새로운 의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스트 코로나와 초고령 사회가 만난 대표적인 새로운 의료 방식이 아닌가. 재입원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퍼스널 홈 헬스케어. 요새 뭐 아시다시피 뭐 이 녹음을 해서 청진기로 녹음해서 의사한테 보낼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집에 가서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예전에 스마트폰이랑 연동시켜서 아예 이제 수면 다운 검사를 입원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연동시켜서 다 스마트폰으로 다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거죠. 싱가포르도 그거를 크로닉 페이션트 모니터링으로 국가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제 거동 불편자가 급증하고요.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고령자끼리 돌아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그다음에 만성질환 관리 다들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하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걸 방지해야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 일일이 다 뭐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기본적으로는 커뮤니티 케어를 해야 되지만 그 무기들은 디지털 헬스케어고 복지 테크놀로지고 고령 친화 환경이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랑 초고령 사회가 만났을 때는 이게 비대면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가 더욱 더 활성화되고 더 필요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